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캠프 배환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사실 오래된 개념인데요. 왜 이 개념이 최근에 좀 더 얘기가 더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떤 전략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우리 조직 내에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놨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원격 근무,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틀은 사무실에 나오고 3일은 뭐 원격에서 근무하는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근무가 지금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자체는 직원들은 생산성이 높고 일의 삶의 균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근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좋은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 지금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들 이게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경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회사 사무실 안에, 건물 안에 뭐 IT 기기들, 서버 장비들, 직원들, 디바이스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원격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경계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기들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업무에서도 사스 서비스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IT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가지고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보안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경계 기반의 보안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 또는 내부의 것이 어떤 밖으로 나갈 때 이런 어떤 경계 기반의 보안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굉장히 보안 자체도 다른 방법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원격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디바이스를 쓰게 되고 업무들을 보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을 봤을 때 보안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원격으로 근무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조심할 부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 밖에서 접속하는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런 디바이스를,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들, 업로드하는 컨텐츠, 아니면 그 사람이 접속하는 컨텐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라는데,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이런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라든지, 그 다음에 컨텐츠, 그리고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의 어떤 IT 기기들, 정보 자산들에 외부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또 컨텐츠가 들어오고 디바이스를 또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관점에서 본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가 외부에 인터넷에 신뢰할 수 없는 컨텐츠에 접속할 때,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컨텐츠가 내부로 들어올 때,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없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부에 접속했을 때, 이것을 한 번의 판단으로 전부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허용한 후에도 보안 관리를 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거의 한 60% 자체가 웹 브라우징이죠. PC 사용해서 60%가 이제 웹 브라우징을 하는 건데, 이 웹 브라우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해커들의 공격 타겟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크롬 브라우저 자체가 전체적인 브라우저 엔진에서 어떤 통일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브라우저 자체가 기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표와 같이 어떤 크롬 브라우저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해커들한테는 크롬 브라우저의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외부의 어떤 내부에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어떤 인터넷을 전부 다 허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게 되니까 오히려 허가된 사이트만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빨리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보안팀에서 이걸 이제 점검을 하고 허가를 하고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업무의 생산성과 그러면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이 부분의 어떤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없는 디바이스가 외부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때,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격 근무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구축을 했던, 긴급하게 이제 도입을 했던 어떤 방식들인데요. 뭐, 그 근무자는 직원들의 개인의 PC를 가지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최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VPN을 통해서 내부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VPN을 통해서 VDI라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에서는 뭐 올바른 그림입니다. 하지만 사내에서 접속할 때랑 원격에서 접속할 때 좀 더 어떤 보안을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 그림만 가지고는 이렇게 통신 보안만을 해가지고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는 조건부,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IP, 어떤 날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우리는 멀티팩터 오덴티케이션을 하겠다. 뭐 한 번 추가 인증을 더 하겠다. 또는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암호화하겠다.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차단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각각마다 조건에 따라서 내부의 사람이 접속하느냐, 외부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책을. 이런 부분에서는 이 VPN을 통해서, VDI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그 신뢰할 수 없는 컨텐츠들, 신뢰할 수 없는 어떤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축을 할 것인가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접속은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접속을 하지 말고 격리의 어떤 공간을 둬서 가상으로 접속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위협으로부터 격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컨텐츠는 필터링. 컨텐츠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필터링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를 내서 깨끗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외부에서 내부의 업무 시스템들에 접속을 할 때는 어떤 조건부 접근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내부의 어떤 공격이 가능한 표면을 최소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기술 자체도 좀 새롭게 좀 있어야 됩니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소프트캠프에서는 그 기술을, 그 핵심 기술 요소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 격리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 CDR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접속을 격리하고 컨텐츠를 필터링하고 조건부 정크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격리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PC의 브라우저가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격리된 샌드박스에 별도의 브라우저가, 가상의 브라우저가 대신 접속하고 그 대신 접속한 화면만을 사용자는 안전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가트너에서도 SEC라든지 Security Service Edge 서비스의 어떤 그 핵심 기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격리는 기술적으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격리, 두 번째는 서버 사이드의 격리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격리는 클라이언트 PC의 뭐 하이퍼바이저라든지 이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자체를 격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운영체제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충돌을 좀 갖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서버 사이드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RBI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서버 쪽에서 가상의 크롬 엔진이 그 대신 접속을 한 화면만을 전송해주는,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격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에서는 그 서버 사이드의 격리인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트 브라우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접속할 때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 위험 요소를 격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사용자가 회사 내부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그때도 어떤 그 악성 코드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격리해주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 그 컨텐츠를 깨끗하게 무해화하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문서 자체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문서를 내부에서 볼 때는 그 문서의 내용이 궁금한 거지, 내용이 필요한 거지, 그 파일들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문서의 글, 그림, 도형들만 비저블한 컨텐츠만 따로 꺼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의 어떤 포맷인지 확인을 하고 그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저블 컨텐츠를 추출하고 문서를 다시 만드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시그니처 방식이 아니라 본연의 어떤 깨끗한 컨텐츠만으로 구성된 문서 컨텐츠를 내부로 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CDR 기술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파일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서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건부 접근 정책이 필요한데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넌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건 0점에서부터, 신뢰를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00까지, 어떤 100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그 단계별로 보안 정책을 부여하겠다. 예를 들어서 신뢰가 굉장히 낮을 때는 좀 더 추가 인증을 요청을 하고 좀 더 어떤 부가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를 더 확인할 수 있고, 또 신뢰가 낮은 데서 접속을 할 때는 뭐 어떤 정보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 주는 게 그 조건부 접근 정책이고, 이 조건부 접근 정책이야말로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조건부 접근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원래 있던 시스템의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이 되겠죠. 하지만 조건부 접근 정책이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올바른 항상 접속하던 PC 가지고 접속을 하면 기존처럼 아이디 패스워드지만 외부의 IP에서 접속을 할 때는 뭐 추가 인증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조건부를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정책을 판단하는 게 이제 어떤 IP 정보라든지 디바이스 정보,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 사용자 아이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정책은 이제 다단계 인증을 요청한다든지 암호가 당신은 좀 수상하니까 암호를 변경해라. 또는 암호가 어디 노출된 것 같으니 변경을 해라. 뭐 업로드 다운로드를 차단하자. 조회하는 그 스크린을 마킹을 하자. 이런 정책들이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뭐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과 그다음 CDR 기술, 그리고 이것들을 구현하는 어떤 조건부 정책 기능 가지고 어떤 그 원격 근무 환경,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이제 각각의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위협들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캠프는 원격 브라우저 격리 서비스,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 보완해주는 실드 게이트, 외부 파일이 들어올 때 무효화시켜주는 CDR 처리를 하는 실덱스 파일과 이메일이 들어올 때 위협을 대응해주는 실덱스 메일, 그리고 이런 기술들과 서비스는, 제품과 서비스는 아까 설명드린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과 CDR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개발을 했습니다. 각각의 그 제품들과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원격 브라우저 경우입니다. 그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원래는 그전에는 직접 접속을 했죠. 하지만 저희가 리모트 브라우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크로미엄 엔진이 대신 접속을 하고 그 접속한 화면을 사용자한테 전송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외국산 그 클라우드, 리모트 브라우저 서비스가 이런 클라우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좀 이슈는 뭐냐면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너무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싸다는 거죠. 이 리소스가 굉장히 비싸니까 어떤 그 설치형으로 해달라. 근데 또 설치형을 하게 되면은 그 설치한 리소스가 그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또 그 서비스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먼저 엣지 서버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 사이트에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접속을 이 설치되어 있는 그 리모트 브라우저 엣지 서버가 수용을 하다가 뭐 월말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사용자들이 인터넷이 몰릴 때는 이 엣지 서버의 그 한계를 넘어가겠죠. 그때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스케일 아웃해서 전체적으로 보안도 유지하면서도
과부하 시에도 사용자들의 어떤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브라우저 서비스와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브라우저 순수 리모트, 그러니까 순수 원격 웹 격리고요. 엣지 서버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마이크랑 카메라를 터널링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지원하고 DRM 영상도 지원하고 또 전자민원 서류 출력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드 게이트. 리모트 브라우저를 또 응용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디바이스가 내부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저희가 중간에 실드 게이트가 중계를 해주는 거죠. 대신 접속을 해서 화면을 전송을 해줌으로써 이 접속하는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의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기본인 그 조건부 억세스 정책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접속하는 파일들, 그 업무 시스템들의 웹 보안이라든지 다운로드, 업로드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업무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가려지죠. 화면만 전송하니까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접속 정보가 가려지고 은닉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런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하려면은 기존 업무 시스템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할 필요 없이 이 앞부분에 실드 게이트에서 저희가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 가지고 그 수정 없이 이런 보안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들도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외부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없이 브라우저만 가지고 내부 업무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실덱스 파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파일을 그 컨텐츠를 필터링해서 재구성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시스템에 요즘 그 비대면 업무 시스템들이 대곡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들이 많은데 여기에 업로드되는 파일들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서 망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파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에서 저희가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CDR 기술을 이메일에다가 대응을 해가지고 어떤 그 외부의 이메일이 가장 많은 그 외부 위협들을 전달하는 어떤 그 수단이 되는데요. 이메일의 어떤 본문도 깨끗하게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도 깨끗하게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눌렀을 때는 원격 브라우저에 연결해서 외부 사용자로부터 또 안전하게 브라우징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메일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전부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려면은 회사 자체가 이제 경계가 없어졌죠. 이런 경계가 없어진 환경에서 외부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는 그 접속에 대해서 어떤 환경으로 접속하는지를 보고 조건부 접속 정책, 그러니까 조건부 정책을 저희가 컨디셔널 억세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속을 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격리한 환경,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격리 환경으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에 인터넷에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RBI를 통해서 원격으로 격리된 환경으로 접속을 하고, 외부에 있는 파일이 내부로 들어올 때는 CDR을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 관리자와 사용자들을 편안하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소프트캠프는 시큐리티 365라는 브랜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저희 더큐멘트 센트릭 시큐리티,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정보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 문서들을 문서 중심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주권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를 두 가지 큰 축의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더큐멘트 센트릭 시큐리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저희 회사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체험하실 수 있는, 특히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